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생태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생애를 통한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은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가계도에 포함되겠죠. 152번 갑니다.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민지원 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했다. 그렇죠. 153번 갑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 나왔네요. 인권존중 나오면 뭐예요? 윤리기준이죠. 154번 갑니다.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지역아동복지는 1차 현장, 사회복지의 1차 현장, 다이렉트 현장이다라고 하고 이용하는 이용시설이다라고 합니다. 155번 갑니다. 브레나 나오네요. 그냥 약식으로 프라이팬이 제시한 생태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 나왔네요. 개인 나오면 미시체계다라고 보고요. 156번으로 가보시죠.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 모호하고 불균형, 다중성이 있고 상충하면 다 딜레마죠. 157번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봉사활동에서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전통적 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통합적 방법론이 등장하였다. 통합적 방법론은 공통 기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통적 방법의 한계로 인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158번 합니다. 돌고래 나왔네요. 돌고래와 로엔버거, 해링턴 이런 사람 외우는 거 진짜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가 다 써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요,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으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못 외우게 해요? 얼마나 중요한데. 다 써 있어요. 심지어 영어 외우는 사람은 게토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뭐 하려고 그래? 다 써 있는데. 돌고래, 로엔버거, 에버랜드, 햄버거, 오렌버거, 해밀턴.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처음에 뭐예요? 제도를 확인한다.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개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는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다음에 맨 막판에 이제 선택한다라고요. 돌고래 끝났습니다. 훈련 159번 갑니다.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접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접수 단계입니다. 상호작용을 조정한다. 조정 나오면요 개입 단계예요.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 딱 잡으세요. 다시 한번요. 제가 원하는 거 이거 다 외우는 거 싫어해요. 조정 나오면 개입 이것만 외워도 아주 그냥 굉장한 소득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정 나오면 개입 이거 나오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160분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다 옳으네요. 자료 수집, 면담 실시할 때, 검사 실시할 때, 방문 실시할 때 다 자료 수집 중요하죠. 161번 갑니다. 다음은 사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후관계에서 가장 먼저 수행할 거. 이거 몰라도 돼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먼저 우선순위. 제가 다 써 있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이건 한글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습니다. 162번 합니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종결 기준,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수립하는 건 뭐예요? 계획 단계다.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건 계획, 기계. 여긴 또 뭘까요? 그럼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또 이런 이게 잔머리가 좋아야 돼요. 갑자기 기계하다가 이것도 만들고 싶어요. 조개, 오케이, 좋아요. 조개 하면 되죠. 조종 나오면 개입, 조개, 오케이. 이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제 피곤하더라도 이런 또 잔머리가 돌아가네요. 기준 나오면 계획. 164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수행 과업으로 옳은 것 기억 띠긋이네요. 니은, 리은.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공 및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를 해서 개입 단계입니다. 개입. 우선순위 결정이나 이건 초기에 하는 거죠. 또 총괄평가는 막판에 하는 거죠. 164번 갑니다.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정답 체크하면요. 이거 뭐 맨날 똑같이 나와요. 이거 순서 바뀌었죠. 사정이 앞이 옵니다. 사정 다음에 계획이 오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사정이 제일 먼저예요. 조사하는 거. 이런 문제도 있죠. 다음 중 사례 관리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1번 생태도 조사. 이 생태도가 뭐예요? 이게 사정 단계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생태도는 사정 조사하는 거구나. 사정의 앞에 오지. 이러면 벌써 두 문제 맞힌 거예요. 근데 드립다 글자만 외우는 분들은요. 똑같이 안 나오면 이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글자 외우면 안 돼요. 그 흐름을 잡아야지. 글자 외우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사회복지사 1급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미 기본 지식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학점은행에서 배웠던 다 기본 배우고 2급 기본 배우고 2급을 따고 그 다음에 1급을 시험 보는 건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합격률이 20% 30%일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잘못 배웠든지 두 번째, 잘못 공부해서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든지 헛발질 하든지 너무 많이 하든지 소화불량 밥을 많이 먹는다 해서 건강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밥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건강 해쳐요. 비만이고 또 살 빼려면 더 힘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공부 빼는 게 더 힘들어요. 쓸데없는 공부가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결국은 헷갈리고 공부하고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공부하고 이러니까 합격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잡복 들어갑니다. 김서복 카페 여러분 공부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포인트 잡아주고 이해되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어디서 듣겠습니다. 이런 강의를 기본 강의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잡복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대한민국 합격이구나. 그렇습니다. 김사복 카페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그래서 찌찌뽕 하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서 사례 관리자가 수행할 역할이 아닌 것 찾으면 되는데 사례 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쭉 나왔어요.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용기를 부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 5명을 집단을 보내서 알코올 중독자 영향에 대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해주고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중재도 하고 정보도 제공했네요. 중재한 거 아니에요. 중재. 중재가 나오면 갈등이에요. 갈등. 쌈질하는 거 갈등하는 거. 그래서 중재는 아니다. 중재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국회 가면 국회에 필요한 게 중재예요. 166번 갑니다. 사례 관리 실천 과정 중 개입 단계의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 나왔네요. 조정 나오면 우리 배웠죠. 개입 단계구나. 조정은 개입 단계구나.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얘 볼 거 없잖아요. 바로 마켓 들어가야 돼. 1번으로. 근데 여기서 또 뭔가 하고 또 읽어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또 읽다가 또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잔소리하지만 기출문제 똑같이 나와요. 조정은 개입이지. 앞에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에 있는 문항만 체크하면요. 어떤 문제가 응용 문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67번 갑니다. 핀건스와 미난의 사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나오면 행동체계다. 상호작용, 행동체계, 찌찌뽕. 상호작용, 상행.
상호작용 행동체계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8번 갑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파워먼트 의시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부적응. 부적응 아니죠. 문제 중심 아니죠. 의시야. 장점, 강점, 적응. 좋은 얘기다. 16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 실천의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 통합이니까 다양하지. 끝. 170번 갑니다.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 것은 개별화하는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질환에 대한 진단, 질환 진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171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가 목표는 설정하는 겁니다. 172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에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량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이군요. 리을이 아니네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여 결정 누가 해요?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하죠.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맨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 그렇구나.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연을 찾고 분석하도록 지원 능력 그렇구나.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적 그렇구나. 라고 딱 떨어집니다. 173번 갑니다.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보다 과정지향적. 웃기지 마라. 면접은 목적지향적이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이다. 과정지향적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지향적.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174번 갑니다.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네요.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눴나요? yes 아니면 no를 원하는 건 폐쇄형 질문입니다. 175번으로 가보시죠.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는 느낌을 분명히 해주는 거, 분명히 가려주는 거 명료하죠. 다 써있습니다. 지가 176번 갑니다.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딱 떨어지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이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맞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연도 다 체크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1번이 답이구나. 177번 갑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 규제 보호 윤리강령이다. 178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그런 것은 이념적 배경, 인도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 좋은 말이니까 다 그렇죠. 떡볶이주의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죠. 179번 갑니다.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를 대화 발견, 발전 단계로 나눌 때 대화 단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대화 단계 방향을 설정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하는 거. 첫 단계죠. 대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강점을 확인하는 건 발견이죠. 마지막 단계 활성화 확대하는 건 발전 단계다. 180번 갑니다.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 양육시설은 생활시설이다. 181번 갑니다. 소속기관이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갖고 의무를 다 못한다. 의무상충, 의무에 대한 갈등이죠. 182번 갑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 기준은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종료 및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다. 183번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점은 으쌰으쌰합니다. 성장과 변화를 제한하면 안 되겠죠. 184번 갑니다. 서비스 문제죠. 다문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맨날 똑같이 나와요.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동화하면 안 된다. 문화 다양성. 185번 갑니다.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사건에 적용할 때 구성체계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A는 중학교 B와 동급생들부터 상습적으로 집단 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D에게 사건 내용을 C와 D는 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사회복지사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화 매개체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6번 갑니다.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인권 좋은 말이면 다 옳습니다. 187번 갑니다.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지사 실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 통합적 접근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째째뽕 하는 겁니다. 협동 노력을 강조한다. 자기결정을 최소화는 아니다. 188번 갑니다. 사료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임상적 치료, 임상 이런 거 필요 없다. 189번 갑니다. 임상적 치료는 딱 봐도 병원 생각나지 않습니까? 18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지 대표로 하는 건 아니다. 190번 갑니다.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 개방형 질문은 해야 됩니다. 모호한 질문, 유도 질문, 왜, 복합 질문, 이중 질문, 폭탄 질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191번 갑니다.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수행할 과제를 모두 그런 것은 디귿 리은이에요.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하는 거, 접수 단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거, 기관이다. 그래서 기형 리은은 아니다. 192번 갑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초기적 기형 니은 디귿입니다.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침묵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의미를 알아보는 겁니다. 공감적 태도와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한다. 그렇구나. 표정, 눈, 마침 등의 비언어 표현을 관찰한다. 그렇구나. 가벼운 대화로 식에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구나.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웃기지 마라. 침묵하면 저게 왜 침묵하나? 반항하는 건가? 아니면 생각하는 건가? 예, 침묵의 의미를 확인해야 된다. 193번 갑니다. 사정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주변인과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 나왔네요. 사회적 지지 나오면 사회적 관계망표입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표 찌찌뽕. 194번 갑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폐기 안 한다. 상반된 정보라도 서로 도움이 될 게, 또 이용할 게, 써먹을 게 있다. 195번 갑니다.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 중심이 아니라 장기 보호의 필요성을 생각한다. 장기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19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은 나옵니다. 공감적 반응. 공감적 반응 나오면 정서입니다. 정서. 얘는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정서, 공감적 반응. 197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고자 사후는 막판이죠. 종결이다. 198번 갑니다. 원조 관계의 책임을 갖고 절차상 책임감 나오네요. 또 나왔지. 책임 나온 뭐예요? 헌신감.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그 단어를 연결하면 기출문제 똑같은 거예요. 기억나잖아요. 책임감 나오면 헌신감 업무. 199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서 사례 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은 제공대 합의하였다. 뭔가 합의했으면 조정한 거죠. 조정자. 여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합의했구나. 조정했네. 조정자. 200번 갑니다.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른다. 당연하겠죠. 서비스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파이널 강의를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개에서 20개는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개는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20개만 맞자. 자, 아름답게 합격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